자, 이거 보이시죠? 저 어제 수원 삼성 직관 갔다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슈퍼러브 보건썰 풀겠습니다. 자, 여기 시잼철 님과 그 같이 다니시는 외국인 분 계시고, 이분은 짭희찬 님이십니다. 제가 시잼철 님을 불러서 저희를 쳐다봐 주셨고, 저희랑 이제 사진 찍고 잠깐 이제 약소하게 대화를 좀 나눴죠. 이 두 분이 이렇게 와서 경기를 보고 계셨어요. 이날 직관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잼철님 그 OGFC 유니폼 빨간색을 입고 계셨어요.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거든요. 근데 경기장에 들어오시면서는 그 빨간색 옷을 벗으시고 이제 흰색 티로만 촬영에 임하셨습니다. 신영록 선수가 왔어요. 다음 주에 레전드 매치가 있잖아요. 그때 코치로 참여하기 위해서 신영록 선수가 와서 경기장에 와서 직접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김포한테 졌죠? 그 김에 나도 선수들이 이제 경기 끝내고 오는데 이렇게 인사하러 오잖아요.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또 인상 깊어 보이는 이제 주장 홍정호 선수를 또 찍었고, 헤이스 선수도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제 저 나오는 길에 이렇게 보는데 박지원 선수가 있었고, 저쪽에 또 사람의 무리가 싹 있길래 보니까 신영록 선수가 서 계셨어요. 그래서 신영록 선수와 간단하게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쓰러질 때만 해도 정말 좀 두려웠을 텐데 많이 회복한 느낌이 듭니다. 신영록 선수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애착이 있고 마음이 가요. 아무튼 그래서 풀 버전 마킹은 아니지만 저는 유니폼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사봤고요. 좀 크게 사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올해 유니폼 이쁘고 이 카라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폼도 같이 사서 굉장히 신난 상황입니다. 자, 이정효의 수원 삼성이 드디어 첫 패배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정효의 수원 삼성이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정효의 수원 삼성 대위기, 초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김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포가 데뷔가 굉장히 좋았어요. 3-4-3 시트로 나왔지만 사실상 5-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고, 혹은 5-2-3 정도로 변환을 해서 공격할 때는 이제 3명의 선수로 역습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5-4-2 포맷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죠. 전방 압박을 굉장히 짧게 하고 그 이후에는 로우 블록, 그러니까 아예 박스 앞에 진을 쳐놓고 그 로우 블록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지키는 위주의 수비 방식을 했고, 위치를 고수하면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따라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따라 나가지 않고 그 공간 자체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일부 선수, 들테면 디자우마 같은 선수만 수원 삼성 선수가 이렇게 침투하는 경로를 따라가서 그 볼을 끊어내는 그런 식의 형태와 플레이를 취했습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1에서 5-2-3으로 바꿀 때 3명의 선수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적은 숫자로도 빠르게 상대 박스로 도달해서 공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측면 쪽으로 볼을 빼놓고 지키면서 공격 숫자를 기다리고,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상대 골문 앞에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빠른 원터치 패스 위주 혹은 굉장히 빠른 템포의 패스를 노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점했던 장면도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측면 쪽에서 풀어 나왔고, 그 측면에서 나온 상황을 빠르게 반대쪽에 달려 들어가는 이시현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렸고, 그 크로스를 이시현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득점을 해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는 정말 대비가 좋았고 준비해온 걸 확실하게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수원 삼성의 플레이 형태, 그 빌드업을 할 때 포지셔닝은 대충 이랬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자, 정호연 선수 여기 있고요. 김민우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 어제 레프트백으로 나왔고, 정호연 선수 어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죠. 이 두 선수가 빌드업 할 때는 이 이건희 선수를 좀 더 위로 전진시키고 홍정호와 이건희 사이에 위치를 하고, 고종현은 김민우 선수가 안쪽으로 전진해 있는 이 자리에 고종현이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3백 형태를 만드는 빌드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스는 이건희가 전진했으니까 좀 더 하프 스페이스를 노릴 수 있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김민호가 안쪽으로 들어간 만큼 왼쪽 윙어 김도현은 더 와이드하게 펼쳐져서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현은 상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고 고승범은 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위치하는 전형적인 포지션 플레이와 스위칭 플레이를 하려는 그런 빌드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정호연이에요. 정호연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산적으로 얘기하는 라볼피아나라고 얘기하는 이제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는 이런 식의 빌드업 형태도 취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민호가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미드필드처럼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호연이 오히려 상대 미드필더 공간에서 나와서 이 이건희와 홍정호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위치를 해서 하려는 모습, 그리고 여기 같이 있던 박현빈이 이때 이 정호연이 빈 자리로 전진을 하면서 측면에 김지현이나 고승범이 진입하도록 해서 측면에 6명 정도 숫자가 이 공간 안에서 공격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경기를 봤을 때 경기는 졌지만 수원 삼성이 하려는 축구와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어떤 세부 전술과 어떤 방식의 플레이 패턴을 가져가려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어제 이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적인 패스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거. 이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적인 패스 숫자가 다른 영상 보니까 1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에 비해서 슈팅 숫자가 김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이 풀백들의 플레이 패턴이 좀 자리 잡지 못한 느낌이었다는 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경기가 끝나고 저는 경기장에서 설레게 댓글창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스트라이커 그리고 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독님도 스트라이커보다는 이제 측면 플레이, 윙 쪽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백이 좀 더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격수는 일단 패스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고 어차피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일류첸코 선수가 어제 좀 아쉬운 슛을 보여준다든지 김지현 선수가 경합 시도만 있다가 별로 이렇게 위력적인 장면을 못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스트라이커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활동량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스트라이커 자체가 지금 다 문제라기보다는 스트라이커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측면 플레이에서 특히 헤이스가 잘 안 보였는데, 헤이스가 상대 수비 뒷공간, 그러니까 풀백이나 센터백 뒷공간을 침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김포의 대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윙이 만약에 볼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센터백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게 되다 보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볼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든가 3차 패스를 통한 뭔가 공간 창출을 시도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고 백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자 빌드업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윙의 고립이 곧 이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정효호 전술의 핵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답답해지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효 축구는 요 지역, 상대 수비와 상대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를 사이를 공략하는 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투 플레이와 그것을 통한 컷백으로 마무리되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축구 중에 하나인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위한 공간 창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또 다시 보고 경기를 다시 보면서 봤을 때 지금 수원의 풀백이 오히려 좀 전통적인 스타일이지 않나. 들때면 박지원 이렇게 인버티드 형태의 플레이를 하는 걸 본 적 없죠. 이건이 원래 기찻길 풀백이었고, 전 그래서 김민우 선수를 내려서 풀백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데려왔을 때 계속 더블 볼란치의 한 자리를 기용을 하다가 어제는 풀백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물론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지금 수원 삼성에서 오히려 미드필더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굳이 풀백으로 내렸다.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정효 감독이 원하고 있는 인버티드 풀백의 형태가 있을 건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풀백 조합을 지금 시즌 중이지만 이정효 감독이 다시 좀 만져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저랑 경기를 같이 본 분들은 뭐 하락세가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충북 청주전 비겼고, 그리고 김포FC전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 얘기가 나옵니다. 하락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공교롭긴 한 게 충북 청주랑 경기를 했어요. 퀸타 감독이 빠르게 전방 압박해서 쇼카운터를 치는 전술, 혹은 그게 안 된다 하면 이제 수원 삼성 선수들이 침투를 하기 전에 그 공간을 쪼여서 이 선수들이 가운데 공간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압박을 쥐어줬다가 풀어줄 때 상대팀의 대응을 늦출 수 있는 그런 패턴들,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수원 삼성,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가장 카운터적으로 나온 게 퀸타 감독이었다고 저는 지난 충북 청주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고정훈 감독이 김포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딱 그냥 형태가 이랬어요. 김포 선수들은 특히 요 가운데에 있는 이 5명의 선수는 어지간하면 이 앞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딸려나가서 요 사이 공간을 주는 행위 자체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는 우리가 잘 지켜낸 다음에 상대 꼬임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유도해서 그 뒤 공간을 통한 역습으로 상대 골을 노려보겠다. 요 컨셉이 명확하게 잘 준비돼서 그게 가장 잘 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도 상승세를 타다가 이렇게 딱 고비하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리그는 여름이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도 걷기 힘들고 이렇게 그냥 다니기 힘든데 축구 선수들이 여름을 보내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잔디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반에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 주는 게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나. 저는 여름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 인터뷰 보면 측면 얘기 계속하고 가운데 스트라이커한테 볼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경기 간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강을 한다 또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명단도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대가 공간을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종현 선수나 나중에 임지훈 선수를 넣어서 상대랑 높이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공격 숫자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두고 계속 크로스나 상대가 잠그는 패턴을 두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오니까 볼을 갖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수원 삼성이 이렇게 패스를 돌리는 상황에서 상대가 따라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오히려 형태를 잡고 있는 상대에게 달려가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다른 선수가 이렇게 침투해서 볼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시하기는 했었거든요. 다만 선수들이 어제 60분, 70분 이후로는 굉장히 급해지면서 쉬운 패스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급하게 깔아서 찔러주는 패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좀 조급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정효 감독도, 아니 제가 봤는데 저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정효 감독이라고 모를 거고 이정효 감독 코칭 스태프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나와서 월드컵 휴식기 오면은 이제 저는 특히나 올해 K리그2는 후반기가 진짜 박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굉장히 잘된 부분이다. 그리고 초반에 승점을 쌓아야 될 상대들한테 쌓아가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기회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효 감독은 선수단을 넓게 쓰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지훈 선수 작년에 임대 갔다 왔고 올해 1군에 다시 처음으로 합류해서 뛴 거고 어제 데뷔전이었을 거예요. 김지성 선수 뛴 거, 그리고 김성주 선수 이 명단 안에 계속 들어와서 뛰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정효 감독이 선수단을 굉장히 좁게 두고 운영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광주 때도 이미 선수단을 넓게 써서 운영했었고 그거를 수원 삼성에서도 똑같이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정말 시즌을 길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수단을 넓게 쓰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포지션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한테도 보이죠. 풀백이 지금 좀 문제고 윙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패신
같은 플레이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헤이즈가 못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헤이즈가 오히려 김포한테 좀 표적 사냥을 당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헤이즈가 잘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김포가 안 만들어준 거지, 헤이즈가 되게 부진했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물론 헤이즈 정도의 선수가 그런 상황을 뚫어내서 상황을 바꿔줘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선수지만, 헤이즈 자체가 지금 폼에 문제가 있다거나 되게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어제 브루노 실바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이 다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시즌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름에 좀 보강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김지현 선수가 선발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일류첸코가 활동량이 줄어들어 있는 게 명확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패턴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류첸코는 제한된 기회를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준비는 이미 이정효 사단이 시작을 했을 것이다. 우리 이미 2년 동안 경험 많이 했죠. 후반에 이러는 것보다 지금 드러나는 게 맞아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변성환 때 안 그랬냐? 변성환 때 상승세 타다가 막힐 때 이제 요거 잘 견뎌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국엔 그걸 극복 못하고 끝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정효도 결국에는 똑같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간간히 뵀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시즌 후반부 들어서 우리가 순위싸움 막 할 때 이런 것보다는 지금 드러나서 차라리 해결점을 좀 찾아 나가고 뭔가 공략하는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상대팀을 더 머리 아프게 만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두 경기 동안 상대팀들이 수원 삼성은 이렇게 상대를 해야겠다라고 짜고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대응력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서 변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는 무조건 스트라이커는 영입을 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수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류첸코 선수 마지막 터치는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풀백이 그 수원 삼성 풀백이 다 잘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조금 더 이 미드필드 플레이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술적인 풀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제 이제 김정우 PD랑 같이 갔다 왔어요. 경기장을 김정우 PD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저 형이 축구장 자체가 처음은 아니에요. 저 형이 축구장 자체가 처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를, K리그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고, 그리고 그런 구장을 굳이 찾아가 본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린 강등의 순간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강등 때문에 승질이 터지는 걸 옆에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란 구장에 처음 가봤잖아. 그러니까 빅버드에. 그리고 서포터즈들을 봤고. 어땠어? 굉장히 점잖던데. 그 뭔가 좀 더 과격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취재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하고 같이 경기하는 경기였어. 그때 페루나 어쩌고저쩌고. 페루송. 그거를 너무 무섭게 들리는 거야. 그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거만 불러. 페루송. 너무 과격하다. 되게 굉장히 과격하다 했는데, 수원 삼성은 너무 점잖더라고. 응원 문화가 뭔가 더 발달된 느낌이랄까? 물론 인천 유나이티드를 촬영한 거는 벌써 15년 전 얘기니까 그거는. 인천도 사실 못지않게 터프한 이제 서포터긴 한데, 그 인천도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난 어제 너무 좋은 게, 난 경기를 이렇게 응원가 부르면서 보고 싶은데 그 응원가 부르면서 볼 수 있게 됐었잖아.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되게 다들 뭔가 점잖게 경기 보는 분위기. 우리 스카이박스에서 봤잖아. 좀 그렇더라고.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경기장 한쪽에 크게 몇 년도에 뭐 우승, 우승 그게 다 적혀 있더라고. 이 팀이 과연 2부 리그에서 빨리 승격이 돼서 다시 별을 달 수 있는 달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그때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별 달려고 이정효 감독을 데려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매 계속 우승하다가. 그쵸. 그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어땠어? 이렇게 파란색, 그러니까 다른 K리그 구장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내 모습은 어땠어? 형이 지켜보는 모습? 그냥 널 되게 흐뭇해하고 있던데? 난 너무 좋더라고. 오래간만에 사실 빅버드를 간 거기도 하고. 어제 이벤트, 근데 아쉬운 점 없었어? 뭐 경기장이 됐든 구단이 됐든. 경기장이 너무 아쉬웠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시 관심도가 그게 있을 리가 있냐고.
이게 만약에 구단 거였으면 구단에 관련된 것들이 온통 버스에서 내리든 지하철에서 내리든 어디서 내리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장까지 가는 길목까지 싹 다 그 구단에 대한 그 문화와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에서 아니었지. 그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봤어요.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복도까지는 괜찮잖아. 복도도 나는 그거는 괜찮다고 볼 수도 없어. 그냥 그거는 그냥 복도야. 여기 임차에서 쓰고 있는 수원 삼성에서 최소한으로 꾸며놨어. 더 꾸미고 싶었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거 더 이상 꾸미면 혼나. 그러니까 명확한 한계가 딱 보이는. 근데 진짜 나는 좀 스카이박스를 처음 가봤단 말이야. 솔직히 스카이박스 벽에도 너무 올드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벽이 형 그거잖아. 그냥 룸에 있는. 옛날 여간반 벽이야. 어. 우리 가격 보고 또 한 번 놀랬잖아.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스카이박스가 수원 삼성께 150만 원. 방 하나에 이제 150만 원이고 그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쩌다 가게 됐는데. 근데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팀을 저 형이랑 한번, 왜냐면 어찌됐건 저 형도 저를 만나면서 축구 컨텐츠를 하는 거니까 저 형이랑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 가게 돼서 되게 좋았고, 저 형이랑 이런 얘기 처음 해보고 이런 기회가 왕왕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 축구장 풍경을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계속 종종 이렇게 직관을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냅앤 스포츠 특별편 김 PD와 장동희의 수원 삼성 경기장 직관기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던가요? 보시지 않았을까요? 총정리 간단하게. K리그 1 경기, K리그 2 경기를 체크하고 싶은데 K리그 1도 지금 난리라서 대전이 지금 10위까지 떨어졌어요. 3경기 연속 무승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김기동의 FC 서울이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제 서울대 전북전에서 서울이 전북을 잡아내면서 리그 1위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올해 K리그가 어떻게 보면은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또 다른 압도냐, 혹은 강한 투자를 하고 작년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대전의 약진이냐, 이걸 봤을 때 올해 우승 후보는 대전과 전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 또한 대전이 올해는 좀 우승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판도는 서울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 전북도 삐끗하면은 서울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K리그 1도 되게 혼돈이고요. K리그 2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부산이 오히려 지금 최강의 우승 후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난 경기 청주랑 경기를 할 때, 수원 삼성과 청주가 경기를 할 때 그 퀸타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쓰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청주도 무시할 수 없고 후반기에 잘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단 중에 하나다. 의외로 대구랑 수원FC가 생각보다 중반부에 고전하게 되면은 이들은 승격권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좀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K리그 1, 2 둘 다 순위 싸움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왜 졌다고 생각을 해? 김포는 심판을 잘 이용한 것 같아. 좀 심판분께 미안한 얘기지만 네. 솔직히 너무 안 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 이 머리를 잘 써서 잘 이용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작년까지 K리그 1 심판 보다가 올해 강등당한 걸로 알아요. 그 심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너무 잘 이용을 한 김포가 그래서 한 골을 넣지 않았을까. 그냥 경기적인 요소만 보면 김포는 자기네들이 준비한 걸 되게 잘한 거고, 수원 삼성은 준비한 게 안 통한 건데, 이 얘기를 사실 굳이 안 했다가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인상적인 게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손정현 선수, 김포 골키퍼 손정현 선수가 수원 삼성 공격수가 압박으로 와서 그 근거리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짱 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각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한테 이거 좀 보라, 이제 골키퍼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랑, 세 가지네. 그리고 김포 선수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 경합 상황에 굉장히 터프하게 들어간 거. 근데 거기서 카드가 나올 때쯤 딱 멈추고 바로 그냥 챙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야. 내가 그 부분이 명확하다는 거야. 마지막에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김준홍 선수 이제 골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 하나를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워놓은 공을 다시 광고판에 차면 경기장 안에 공이 2개 들어오잖아요.
경기장 안에 공이 2개 들어오면 플레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김포가 수비를 내려서 수비 형태를 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북 이승우 선수가 개막전 때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공을 안으로 던져놔서 상대가 빨리 공격 못하게, 공 2개니까 공격 못하게 해서 옐로우 카드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김포 선수들이 그걸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승우가 푼 독인데, 그거 봤을 때 남 감독도 있었는데, 남 감독이랑은 야, K리그2는 발 들어갈 때 대가리 들이밀어야 이기는구나. 형이랑 그런 얘기 했잖아, 경기 끝나고. 이기려는 의지가 저 정도 강해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김포 선수들도 어제,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골 자체가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갔고, 김포는 자기네들이 준비한 걸 끝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만들고자 한 거니까. 그리고 경기를 그렇게 끌고 간 건 저는 수원 삼성 탓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경기가 그렇게까지 가게 만든 건 수원 삼성이 초래한 거니까, 거기에 말려들든 아니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정효식의 축구가 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뭐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저 형이랑 축구 보러 가서 되게 좋았어요. 저 형이 맨날 축구는 저만 보고 오니까 저 형은 축구 볼 때 어떤 표정을 짓나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직관기에 대한 노가리를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